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어떻게 여러분들 또 반가운 또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는요, 이 멘트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순신의 오히려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또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의 꽃. 이 시를 한번 좀 낭독해 보면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여러분 이육사는요. 의열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무려 감옥에 1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몸 망가져요. 정신도 망가져요. 그런데 무려 17번. 이쯤 되면 여러분들 내려놓을만 하죠. 그런데 이육사 시인은 저희에게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동방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 그곳은 하늘도 다 끝났다. 절망의 어떤 공간.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야, 정말 그 절망인데 비까지 내리지 않아요. 그 동토의 어떤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그 땅. 그런데 이육사가 선택했던 그 시어는요. 오히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히려 꽃은 피지 않는가. 그냥도 아니에요. 빨갛게 피지 않는가. 진짜 어떻게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오히려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정말 피할 길 없는 한 발 제길 공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육사. 네, 여러분들 오히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역사의 선물로 드리니까 그 심장에 꼭 간직하시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청동기와 철기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오늘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를 좀 구분해 보면요. 자, 우리는 우선 청동기부터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 청동기 계급사회가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느 형태, 어느 사회 형태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군장 국가더라.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군장 국가의 형태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청동기가 쭉 가면요. 그 다음엔요.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철기. 자, 이 철기 사회는 뭐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고, 여기 이제 연맹왕국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청동기와 철기 이제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를 관통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 먼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는 나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조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국적은 고조선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왜? 이 당시에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나중 사람들이 그 조선과 나중에 사용되는 조선과 이 시기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준 거지, 원래 나라 이름은 뭐다?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또 뒤에 나온 위만 조선, 그 조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
고조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상식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삼국요사에 의하면은 자, 이런 기록들, 단군 이야기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 나오고요. 또 여러 저서에 또 이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보아하니 기원전 2333년. 오호, 기원전 2333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잘 아시지? 네. 자, 어쨌건 이제 이 기원전 2333년 이것과 지금의 이제 2000년이라는 덩어리 합쳐서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만년은 5000년이잖아요. 대략 그 정도의 역사, 바로 여기서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 조선을 우리는 어떤 조선이라고 하냐면 바로 단군 조선이라고 해요. 단군 조선, 단군이 세운 조선이다 라고 해서 단군 조선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출발해 올 텐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바로 단군 이야기. 단군 조선 하면 이제 단군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그죠? 단군 이야기. 자, 이 단군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우선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환인 등장합니다. 자, 환인의 아들이 아빠 나 밑에 내려가서 땅을 좀 다스리고 싶어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환웅. 자, 환웅이 말이죠. 내려오면서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오더라. 뭐 이 중에는 뭐 풍백, 우사, 운사도 있더라. 뭐 요거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무리들이 내려와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곰과 호랑이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곰과 호랑이를 만나더라. 그래,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 근데 호랑이는 전 못해 하고 그냥 도망가고, 곰이 완수 그러면서 슈리리리 변하면서 여자가 되면서 쫙 환웅과 결혼을 해서 짠,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누구다? 그 아이가 바로 쭈쭈쭈 쭈르쭈르쭈 쭈르쭈르,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스토리. 자, 요런 그 단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군 왕검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환인, 환웅, 이게 지금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우리는 하늘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늘에 내려왔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 추적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라를 다스려. 누가 누굴 다스려? 바로 계급사회의 출현을 우리는 여기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계급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풍백, 우사, 운사가 내려왔대요. 가만히 있어봐. 풍백, 바람풍, 우사, 비. 뭐지? 바람과 비, 구름.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이런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곰과 호랑이야? 이거 동물을 믿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곰이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단군 왕검을 낳다. 믿어? 못 믿으시죠, 여러분들? 네. 이거는 이제 곰을 믿는 부족, 토템 부족과 하늘 부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는 이제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토템. 토템 신앙,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신석기 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단군의 역할은 뭐냐면, 이 단군의 역할은 바로 짜잔짠 갑니다. 단군의 역할과 왕검의 역할이 좀 달라요. 단군은 뭐냐면 제사장이야. 제사를 담당하고 있어, 제사를. 오호. 그런데
왕건문이 왕이에요. 말 그대로. 예. 정치 지배자야. 정치 지배자. 그런데 뭐지?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왕, 컴 같은 사람이야. 뭐예요? 바로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단군 이야기에 여러분들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곰이 어떻게 여자가 돼? 말도 안 돼. 이런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청동기, 여러분 중요해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포인트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문화유산, 그 유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쭉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요.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요하강이에요. 요하를 기준으로 이쪽 서쪽이 바로 요서, 동쪽이 바로 요동,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한번 좀 보면요. 요서를 포함한 이 만주 일대, 그리고 이렇게 북부 지역까지. 네, 이 지역까지 자, 이렇게 문화 범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영토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 그게 있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바로 제가 밑금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은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 이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그러한 문화유산들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로서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 고인돌이요. 이 고인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이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 이 고인돌은 특히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뭐 탁자식 고인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없는 그런 어떤 바둑판시 어떤 그런 고인돌 모습들도 있는데 하여튼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반 이상의 고인돌이 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주 일대와 우리나라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덕에 여러분들 고인돌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 청동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뭐다? 바로 8조법이더라.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되게 무서워.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사형. 이런 어떤 벌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사람 죽이면 사형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no.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형태로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단군 조선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항상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단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한 건 아닙니다. 단군은 어떻게 보면 직책명이야.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원 전 쭉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기도 와요. 기원전 4세기를 한번 보니 기원전 4세기는요. 당시 중국에 있었던
연나라라고 있습니다. 연나라. 이 연과 아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연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세기는요, 오호, 이 연나라가 직접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연의 어떤 장수의 이름이 진계라고 합니다. 진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3세기의 이 고조선의 모습을 보면요, 강력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을 통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왕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왕이 이렇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 고조선의 왕,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왕이 있다면 뭐 부왕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준왕이 있겠고, 뭐 이런 왕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세습되어지는 모습들.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왕의 어떤 그 힘이 상당히 세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시점에 있는 고조선은요, 아주 단단한 왕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보조하고 있는 뭐 상, 경, 대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왕을 서포트해주면서 유지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중 굳혀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날 공격한 거예요. 뭐 고조선도 뭐 그냥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조선, 바로 이렇게 전개되었던 이 고조선이 땡 하고 이제 끝나요. 특히 이제 준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까지 어떤 그 영광이 여기선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있으니 위만이라는 사람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한 나라 바로 위만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 하얀 선을 지금 자른 이유는 뭐냐면요, 대략 요 시기가 한 5세기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때부터 있죠, 철기. 제가 철기를 썼잖아요. 철기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단군 조선은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지만 이 위만조선은 이미 철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위만조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만조선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하는, 이미 철기에서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었느냐? 돈 많이 벌어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벌었느냐? 바로 중국의 한나라와 밑에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위만조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연나라가 지금 공격해 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이 한나라가 또 이 위만조선을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직접 위나라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한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한무제. 그죠? 공격해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공격 속에서 바로 당시 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있더라. 네, 이게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무엇이 설치가 됐냐면 여기에 이제 한 군현들, 네,
한 군현들이 설치가 돼요. 한 나라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군과 현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러면서 드디어 이게 이제 언제냐면 기원전 108년이에요. 네, 기원전 108년. 이러면서 이제 단군이 세웠던 그 고조선 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알았던 이 단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네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거의 뭐 한 2000년 이상 되는 그 긴 시간을 지금 이 단군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결국 한무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때 이제 이 왕검성에 있었던 이 고조선의 왕이 누구면 우거왕이에요, 우거왕. 네. 그래서 한무제, 왕검성, 우거왕 요렇게 끝나는 나라가 바로 이 고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 게 뭐냐면 단군 이야기 여기서 뭐 곰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상상의 사실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단군 조선부터 출발했던 고조선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한 군이 설치가 됐지만 그 한 군현을 공격하면서 또 이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여러 나라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